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분 좋은 만남. 민자영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또 귀여운 캐릭터만큼 또 마스크도 또 귀여워요. 상큼해 보이나요? 네. 아침에 뭔가 비타민 같은 활력소 같은 느낌이긴 아무나 합니다. 소화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굿모닝 OBS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너무 추워졌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네. 아침 나와가지고. 그래도 주말은 좀 풀린다니까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장 의정 포커스 어떤 의원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제6선거구 이채명 의원의 의정활동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새해가 되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짐들 하잖아요. 올해 저는 특히나 이사를 좀 앞두고 있어서 2025년 우리 집 예산을 1월 1일에 한번 세워봤어요. 예. 근데 줄여도 줄일 수가 없는 분야. 제가 너무 우리 아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아이와 관련된 거는 줄여도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맞아. 또 많은 엄마 아빠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좀 건강과 관련한 지출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말도 트이고 숫자나 색깔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좀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하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제는 조금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정도긴 한데 만약에 나중에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능력이 좀 안 돼서 지원을 못 해주면 어떻게 하지? 라면서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직은 먼 아이의 미래까지 떠올리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느라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아마 저만 그럴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갑자기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언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채명 의원이 나섰습니다. 지난 12월 경기도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습과 문화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수당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렸는데요. 이 청소년 수당의 필요성과 함께 실제 아이들이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 불평등 문제 등을 살펴봤고요. 청소년 수당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본인이 하고픈 일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걸림돌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고자 하는 이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더불어 실제로 예산 확보 중요하잖아요. 정책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청소년 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청소년 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설명 먼저 들어본 뒤 그날의 토론회를 바탕으로 의정활동 이야기 쭉 나눠보겠습니다. 이채명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당은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2세에서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지원금은 학습을 보충하거나 진로를 탐색하거나 문화체험 같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요. 단순히 어떤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역량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사회적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청소년 수당 좀 왜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진로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도 시작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충분히 미리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그런 기회들조차 놓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학습적인 부분보다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교육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작도 전에 포기하는 친구들 또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꿈을 꿀 시도조차 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데 이 수당이 큰 역할도 하고 청소년들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적인 부분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수당이 그러한 기회를 가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니지만 저도 대학교 때 왜 좀 시간이 길게 필요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집안 형편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그만큼 버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것들마저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수당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급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경제적이라는 부분에서 청소년이 아닌 뭐 성인이나 청년들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이게 경제적이라는 단어에 좀 부작용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 청소년 수당은요. 경기 지역 화폐나 청소년 전용 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처에 맞게 결제가 되고 청소년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1차적으로는 학습 보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원비를 충당하거나 독학에 필요한 교재도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체능 활동에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뭐 그림이나 음악 등 창작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또 진로 탐색이나 경험 확장을 할 수 있는 사용처, 예를 들어서 박람회나 진로 관련 세미나,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등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등 이 아이들이 가면서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 등을 사용처로 지정해서 사용하게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사실은 이윤 아나운서 말처럼 분명히 부작용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 분야를 지정하는 게 또 생각보다 제한적이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채명 의원도 설명했습니다. 우려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한 운영 체계와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돼 있죠. 수당 사용처를 교육, 문화, 진로 탐색 등 이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제한을 하고요. 지역 화폐나 전용 카드를 통해서 지급해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고요. 청소년과 보호자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지금까지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은 수동적인 부분들이 음, 많잖아요. 예, 뭐 예. 부모가 거의 결제를 해주고 그쵸. 결정도 해주고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사실 좀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계획 있게 재정 관리를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 또한 있었기 때문에 재정 교육 프로그램 또한 함께 도입을 하면서 청소년 등이 이 수당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복합적으로 돈을 계획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수당이 되길 바라는 거죠. 어떻게 좀 학생들 반응이 궁금한데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지난 12월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실제로 학부모와 교사, 상담사 등의 현장 반응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됐어요. 예. 실제로 일단 학부모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난번에 제가 경기 지역 화폐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가계 지출에 있어서 학원비 정말 만만치 않은 부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환영하는 측면은 있었다고 하고요. 늘 아이들에게 이제 돈을 쓸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너 학원부터 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스포츠나 문화 체험 등 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교사분들이나 상담사분들도 이걸 계기로 학습 동기도 좀 높아지고 학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더 삶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답변도 줬다고 하고요. 뭐 청소년 수당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일단은 본인에게 경제적인 힘이 생기는 거니까 예. 반응이 말할 것 없이 정말 뜨겁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장에 좀 있어서 무슨 얘기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예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요. 실제로 경기도 내 모든 청소년들에게 월 15만 원씩 제공된다고 하면 연간 약 3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 갑작스럽게 너무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먼저 정책의 효과를 실제로 검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기 계획에 대해 이채명 의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초기의 시행 단계에서는 이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초기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세대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 이야기도 종종 저희 부모님께 많이 듣는데 더 배우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허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아빠들은 많죠. 맞아요. 네. 내가 원래는 뭐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 종종 들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 경기도 내 청소년들은 똑같이 겪지 않는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일단은 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로 끝나지 않게 잘 진행해 나가겠다는 이채명 의원의 다짐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볼 텐데 이 역시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요즘에 우리 아이들 뭐 경제적인 문제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문제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연애? 연애. 요즘 애들 많이 일찍 사귀잖아요. 그쵸, 그쵸. 좋은 거죠, 뭐. 네네네. 그쵸, 좋은 거죠. 예.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요걸 봐가지고 근데 보셨구나. 왜냐면 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도 너무 이 아이들이 SNS도 약간 이런 팔로워로 인해서 내가 인싸여야 돼 약간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대요 벌써부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얘기하면서 SNS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거 좀 비슷한 얘기인가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MZ세대의 M을 맡고 있는 살짝 끼어있는 세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사회를 들여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뭐 모두가 알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학대 문제도 있고요. 그 SNS를 통한 사이버 범죄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맞아요. 있고 예. 요즘에 또 정신건강 문제 등 청소년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으면서 자해는 물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하는 일들이 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지금도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벌어지고 난 뒤에 아이들을 케어할 방법은 더 없는지 계속해서 이채명 의원 또한 이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의 옆에 항상 기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 문제, 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 계획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 핫라인과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또 학교, 지역경찰, 상담기관이 협력하는 신속 대응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단순히 한두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장기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요. 트라우마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려고 하죠.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 이야기해야 되는 창구가 좀 필요한 것 같은 게 엄마 아빠한테는 사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미 뭐 학교 상담실, 도민권익위원회 등등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많은데 여기에 앞서서 조금 더 언제 어디서나 좀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었고요. 예. 더불어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이제 좀 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권리를 찾아가 나가는 방법 또한 충분히 교육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권 교육을 지금보다 확대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인식도 만들어주고 온라인 상담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더불어서 무료 법률 상담 창구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이 아이들이 직접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보다 더 자신의 이야기를 정책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이들이 단순히 받는 존재,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서서 능동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채명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청소년들 정책을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정책이 저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플랫폼은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청소년 권익보호가 단순히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을 하고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채명 의원은 의정활동 청소년 관련한 정책들에 앞서서 우리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이야기한 만큼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써내려가는 미래에 있어 어려움 때문에 포기부터 떠올리기보다는 옆에 어른과 함께 상담하고 또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그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진짜 본인이 좀 이런 뭔가 주체적인 그런 삶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제6선거구 이채명 의원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도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원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